네, 기자들이 전하는 업계의 은밀한 이야기 오프 더 레코드 시간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금통위 회의를 앞두고 이주열 한은 총재 입에 시장의 눈이 쏠려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취재기자 이대호 경제금융부죠? 네. 경제금융부 이대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직 안 옮겼습니다. 경제금융부 입에 아직 안 붙었어요. 네. 이번 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사실 이미 시장에 거의 반영이 돼 있죠. 또 대세기도 하죠. 네. 이게 거의 뭐 시장의 예상치는 한 90%는 이미 이달 14일에 열리는데요. 금통위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한 0.25%포인트, 25bp 낮출 것이다. 이렇게 뭐 거의 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구체적으로 좀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국내 13개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를 좀 하나하나 뜯어봤는데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 이렇게 명확히 밝힌 증권사만 13곳 중에 10곳이었습니다. 뭐 대부분 증권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반대로 동결될 것이다. 이렇게 명확히 밝힌 증권사 리포트는 제가 일단은 2개까지 찾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KB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만 소수 의견을 현재까지는 내고 있고 뭐 일부에서는 동부증권도 좀 동결 전망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은 있는데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는 휴가를 갔더라고요. 그래갖고 통화를 해보지 못했는데 그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해서 이제 뭐 동결이나 인하 두 방향을 모두 다 이제 염두에 두고 있고 사실상에서 13개 증권사 중에 10곳 정도가 인하를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테고요. 해외 투자은행들, 해외 IB들도 대체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안에 기준금리가 2.25%로 낮아질 거다. 네. 이렇게 골드만삭스, JP모간, 모간스탠리, 시티그룹 등등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를 해도 조금 워낙 이제 초반에 이주열 총재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이게 몇 달 만에 갑자기 또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한은의 독립성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담이 있을 것이고 또 금리 인하를 안 했다 이럴 경우에는 경기 활성화의 어떤 경기 활성화를 막는 역적이 되는 이런 상황. 공조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올 수가 있죠. 이런 비판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서는 좀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일단 뭐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주열 총재가 이제 금리 인상 시그널을 줬다 이런 게 이제 취임 초기에 잠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본인은 그게 금리 인상 시그널은 아니었다. 뭐 방향성을 제시한 건 아니었다 이렇게 또 뭐 해명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자,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달 전 7월에 열렸던 이제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요. 이게 7월 10일에 열렸던 의사록인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7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명확히 주장한 금통위원은 단 한 명, 정혜방 위원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다 하성근 위원 맞나요? 뭐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의사록을 했었죠. 딱 펼쳐보니까 정혜방 위원으로 이제 드러났고요. 그렇습니다. 소수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실명으로 나옵니다. 해서 한 명만 실명으로 나왔고 나머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총재는 의견을 씻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총재를 제외한 6명의 의사록 발언을 보면 요건 이제 SK증권에서 정리를 한 건데요. 첫 번째 금통위원 발언을 보면 성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요 전 화면인데요. 요 앞에 나왔던 화면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성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저물가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곧 인하를 해야 한다. 머지않아 이런 이야기로 좀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8월에 이 1번 금통위원은 인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요걸 바탕으로 이제 SK증권에서는 확률이 한 80% 매우 높다. 이 위원이 인하로 돌아설 가능성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금통위원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되기 전에 유예 기간 중에 회복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한 거죠. 다만 이제 세 번째 금통위원은 성장 경로 추세 자체가 반전된 상황이 아니다. 다소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했고요. 네 번째 금통위원 발언을 보면요. 완화적인 운용 여지가 생겼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다음 달에는
금리 인하 주장을 나도 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위원은 인하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 다음 금통위원을 보면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 이분은 성장 경로가 그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바뀔 정도는 아니다. 일시적인 충격으로 판단한다 해서 좀 매파적인 발언으로 볼 수가 있고 여섯 번째 금통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하를 주장한 정혜방 위원의 말이었습니다. 해서 네. 뭐 당연히 9월에 이달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하를 주장할 걸로 보이고 해서 최소한 6명의 금통위원 중에 한 4명이 8월 금통위 때 금리 인하를 주장하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한 7명 중에 4명은 돌아설 것이다. 아, 돌아설 것이다. 예, 해서 8월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시장은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사실 그 이주열 총재가 초반에 워낙 이제 매파적 그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뭔가 이제 지금 금리 인하를 한다면 명분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뭐 세월호 그동안의 세월호 여파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기 위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걸로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단 그 앞서 공개가 된 7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뭐 많은 금통위원들이 이제 경기 하방 위험성을 이제 지적을 했기 때문에 8월에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이제 7월부터 그런 조금 사전 정지 작업은 됐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사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정되기 전에는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는 예상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정이 되고 취임된 이후 8월 금통위 때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급속도로 빨라졌고 경제팀 교체 그리고 세월호 참사 영향이 경제 지표에 반영이 된 직후부터 여러 가지가 이제 맞물리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건데요. 이주열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사전 시그널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네. 그 5월 4일 그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아시아개발은행 총회 때 그 기자들을 만나서 한 말이 있는데요. 만일 6개월 후에 금리를 조정하려면 2, 3개월 전에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2, 3개월 전에 과연 시그널을 줬는가? 되새겨봐야죠. 5월 9일 금통위 당시, 5월 금통위 당시 발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2.5% 현재 기준금리 수준은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다. 네. 요것만 보면은 뭐 시그널은 없죠. 자, 그런데 솔직히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상하방 리스크의 내용은 달라졌다고 생각한다. 대외 리스크는 완화됐지만 대내적 리스크는 세월호 참사 등의 영향으로 좀 더 커졌다.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뭐 내수 회복을 제한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네. 이렇게 그 경기 회복이 좀 둔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발언을 이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아주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난 게 한국은행이 이제 자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다운을 시켰죠. 7월 10일 금통위 직후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이제 4%로 봤는데 3.8%로 낮췄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주열 총재가 한 말이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그 생각지 못한 파급 효과가 일반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더 길게 가는 상황이다. 실제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민간 소비를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거긴 한데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충분히 경기 하방 위험성을 강조를 했고 그리고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네. 이런 멘트들을 사전에 좀 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다만 그 지난달 21일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제 두 사람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물론 대놓고 기준금리 인하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수죠. 그걸 또 언론에 공표하지는 더더욱이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뭐 그린북을 통해서 뭐 경제 그 현재 동향을 판단하는 그 여러 가지 그 시그널들을 통해서 경기 회복세가 상당히 더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시그널을 계속해서 내보내주면서 한국은행이 선택을 할, 즉 기준금리 인하를 선택을 할 좀 룸을 만들어주는 그런 네.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로 또 그렇게 해왔고요. 네, 예.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미 시장에서는 오는 목요일 이제 금통위 결과가 나오는데 네. 이미 반영이 다 된 상태입니다. 25bp
인하는 이제 거의 뭐 시장에 반영이 돼 있고 그쵸.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조금 이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특히나 이제 7월 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 이후에 그 급속도로 진행이 됐는데 일단 국고채 3년물 금리를 보면 이게 6월 첫째 주에는 2.8%대였는데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이요. 지난달 초에는 2.6%대로 낮아졌고 8월 초 들어서는 2.5%대로 낮아졌습니다. 네. 그 7월 말 한때는 2.4%대까지 순간적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 뭐 기준금리 수준보다 더 낮게 국고채 네. 3년물 수익률이 내려가서 따라서 시장은 이미 그 금리 인하 한 차례의 금리 인하를 선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네. 해서 사실상 8월 금통위는 금리 인하냐 동결이냐가 아니라 앞으로의 한 번 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남아있다라는 시그널을 주느냐 안 주느냐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하는 총재가 기분 나쁘다. 왜 내 권한인데 금리 인하 해라 마라 하냐 이러면서 안 할 수도 있긴 해요. 그렇죠? 뭐 설마 주체기자 입장에서. 그런 선택을 대놓고 하겠습니까? 물론 이거 뭐 다른 이유들을 대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이미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 시장은 최소한 25bp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를 다 반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예상과 다른 결정이 나타날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충격을 네.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뭐 아시겠지만 주식 시장도 그 뭐 7월 말부터 뭐 랠리를 길지는 달렸죠. 않습니다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좀 랠리를 펼쳤었고 채권 시장에서도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충격이 불가피하고 그동안 그러면은 뭐 정책 공조를 강조를 했고 그리고 경기 하방 위험을 강조했던 건 과연 뭐였느냐 네. 이런 이제 시장의 질책이 좀 쏟아지겠죠. 네. 다만 만약에 이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이 된다면 계속해서 시장은 그러면 다음 달에는 기준금리 인하할 거다. 거의 이제 확신으로 가져갈 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해서 뭐 시장 금리가 크게 변한다기보다는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은 매우 크다. 네. 이렇게 몰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향후 2, 3개월 이제 한은의 어떤 결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일 것 같은데 8월 이후에 추가 인하 가능성도 뭐 굉장히 기대감이 큰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달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여부가 아니라 추가 인하 여부에 초점은 맞춰져 있는데 일단 뭐 한간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한 50bp 정도. 25bp가 아니라 50bp 정도를 크게 낮추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일부 있었는데 네. 가능성이 높지는 않죠. 왜냐하면 지금 뭐 금융위기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경기가 침체된 상황도 아니고 네. 다만 경기 회복세가 미약해졌을 뿐이거든요. 해서 한꺼번에 두 스텝을 꽝 낮추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뭐 베이비 스텝이라고 전문가들은 표현을 합니다만 단계적으로 좀 낮추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현재 이제 2.5%고 한 차례 낮춘다면 2.25%가 되는데 그 2009년 금융위기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가장 낮게 떨어졌을 때가 2%대였습니다. 2%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큰 위기 상황이 아닌데 당시 수준까지 내려가지는 않지 않겠느냐 네. 이런 예상이 있는 거고요.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좀 백중세입니다.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것은 뭐 우리투자증권이나 신한금융투자, 교보증권 그리고 그 반대로 낮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낮다라고 본 것은 신영증권이나 화이투자증권 등등 있고요. 네. 거의 뭐 백중세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뭐 유로존의 경기가 둔화되든가 아니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미국이 이라크 공습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해서 저쪽에 이제 지정학적인 위험성이 좀 불거지고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더 둔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높아진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은 반대로 이제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테고요. 네. 만약 이제 그것이 아니라면 뭐 지급준 비율을 인하하거나 그리고 총액한도대출 지금은 이제 금융중개지원대출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네. 뭐 이 규모를 더 늘리거나 아니면 금리를 좀 낮추는 등 부수적인 해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를 좀 지원할 수 있는 추가적인 뒷받침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네. 또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LTV, DTI가 풀린 상태에서 금리를 50bp 정도 내린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가계부채나 뭐 이런 것들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고만장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